자, 그러면은 일반인 분들은 이제 채권 투자하면 벌써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은데 가장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러면 센터장님은 요즘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나 이것도 네. 사실 궁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에 거의 뭐 35년 정도 네, 그렇죠. 계셨었잖아요. 그럼 요 상황에서 주식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뭐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예, 이런 예. 거 고민하신 분들 많을 텐데 실제로 지금 어디 쪽에 재산을 저는 투자하고 계십니까? 저는 채권을 하고요. 아, 채권. 예. 저는 네. 채권을 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라서 네네. 그 주식을 투자해서 이렇게 변동하고 이러는 것들을 별로 그렇게 제가 잘 견디질 못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저는 네. 채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저는 채권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그걸 하게 되면요. 채권의 개념보다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서 우리가 따졌을 때는 한 60% 정도 이런 정도는 채권 쪽에 좀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주식도 올해 내년도를 바라보면서는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주가는 어차피 박스권입니다. 내년도는. 그렇게 크게 뭐 올라가거나 뭐 이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이 대략 보면 2250포인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 내려가면 한번 주식을 사시고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하실 때에 먼저 염두에 두실 건 뭐냐면 올해 내내 그러니까 2023년 내내 박스권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박스권인데 원래 이제 박스권이 만약에 한 2,500에서부터 그 밑으로는 한 2,200에서 만들어졌다. 2,500 정도 되면 와 드디어 이제 주식시장이 달라지고 올라가는 거야. 이러면 게 이제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갖고 있는 것도 계속 갖고 가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현금으로 돼 있는 것도 주식으로서 갖고 가고 싶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만약에 박스권 내에 그래서 그게 고점이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물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는 일단 박스권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철저히 가지시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한 2250포인트 부근 되면 주식을 사시고 그다음에 2500포인트 정도 되면 주식을 좀 팔고 이렇게 그에서 이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30에서 40% 정도 이런 정도를 가지고 가시면 맞지 않나. 이게 주가가 박스권이라는 게 저도 옛날에 그 20대 초반 때 막 주식 한다고 막 할 때 박스권이었어요. 마침 그때 코스피 박스권이었거든요. 이게 저는 그래도 장기 투자를 하니까 좀 뭐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니까 뭐 시간은 가는데 이게 안 느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계속 투자하는 건 사실 뭐 의미가 없으니까 좀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 좀 저점에 샀다가 좀 팔고 그렇죠. 사고 팔고를 좀 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내가 주식을 진짜로 해야 되겠다 내년도에라고 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하면 이제 계속 갇혀가지고 1년 내내 고개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비중을 높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 30% 이 정도로 하고 하되 박스권으로 해서 위에서는 팔고 뭐 이런 형태로서 가야 된다라고. 아니 근데 그래도 센터장님이 그 아까는 뭐 약간 좀 그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신다 말하셨지만 그래도 채권이 뭔가 좀 기회이니까 지금 거기다 돈을 투자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말은 지금 금리가 지금은 상단이고 이제 앞으로 금리가 좀 내려갈 방향에 베팅한다는 거 아닌가요? 일단 뭐 보면요, 절대적인 금리 수준 자체도 상당히 높죠. 작년도 한번 따져보시면 투자와 투기 등급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BBB 등급의 회사채 이런 것도 3.5%니 뭐 이런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많이 한참 올라갔을 때 보면 한국전력 채권이 5.7%를 했고 그다음에 뭐 국민주택 채권도 뭐 5.5%를 했고 그다음에 싱글 A 등급의 회사채 6% 얼마 하고 뭐 이런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1년 사이에 그렇게 확 바뀌어버린 건데 이거 정말 이거 때 왔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이제 스프레드 즉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쭉 벌어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3.5% 정도에서 딱 모이는 형태가 되면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거기에서부터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형태가 되면 그다음에 회사채 스프레드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 가지고 싱글 A 등급의 회사채가 5.9%였다. 내년도 되면 이게 쭉 내려와서 5.1%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는 신용의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문에 불안해서. 계속해서 등급 사이에 네네. 이게 격차가 벌어지는 형태가 네네. 됐다가 그 다음에 등급 사이에 격차가 줄어드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채 이런 것들은 지금 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금리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면 그에 따라서 자본이득도 생기고 금리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네. 이자도 많이 나오고 이자도 그러니까 나오고. 뭐 나쁠 거 없다라고 봐야 되죠. 지금 뭔가 시장이 좀 공포심도 있고 막 금리 막 하니까 반대로 좀 과도하게 막 지금 뭐 돈을 못 구하고 금리도 많이 주는 뭐 그런 회사채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게 진정이 되면 지금만큼은 아닐 거기 때문에 네. 반대로 지금 채권하는 게 좀 적기일 수 있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좋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냥 딱 얘기하면 회사채 이렇게 네. 얘기하면 모두가 다 부도가 날 것 같이 네, 네, 생각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한 뭐 싱글 A 등급 이하, 네. 뭐 BBB 등급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뭐 그냥 까딱 잘못하면 다 날아간다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네. 대한항공 주식을 산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러면 대한항공 주식을 사는 사람한테 야 대한항공이 부도 날 거 겁나서 너 어떻게 그거 사?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카드 회사 주식을 산다. 뭐 삼성 카드를 산다든가 네.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야 너 삼성 카드 부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야, IMF 또 온대 막 예, 그렇죠. 예, 이런 그런 거지, 거 사실 없는데 좀. 채권 시장에서는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거네요. 예, 그렇죠. 똑같은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과 채권인데 네. 주식은 그 회사는 우량하지 이런 얘기하면서 채권은 그거 부도날지 몰라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채권은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공포. 그 다음에 또 안 해봤기 때문에 과다하게 불안해하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주식이건 채권이건 똑같은 회사에서 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날라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주식도 문제가 생기는 네. 거고 채권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회사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고 네. 잘못 투자했다가 다 날라가 버리는 거구나 이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지금 뭐 거죠. 그냥 단기적인 공포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 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함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금리가 뭐 내려가든 공포심이 잠잠해져서 어쨌든 국채 수준으로 붙는다면 최대한 긴 거를 사야 되는 건가요? 예.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긴 것 쪽으로 가는 것이 좀 장기채로. 낫다라고 봐야 되죠. 특히 이제 국채 뭐 이런 거 아니면 안 됩니다. 네. 내지는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해서 회사채 등급으로 트리플 A 뭐 이러면서 네. 가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너무 이제 불안한 네, 네, 그 네. 심리를 많이 갖고 네,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은행이 발행한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잖아요. 네. 후순위채도 있고 신종자본증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똑같이 보면 은행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 이제 긴 채권으로 해서 뭐 대략 한 3년, 5년 뭐 5년 이런 정도. 정도로 하면 지금에서 봤을 때에는 일단 이자도 상당히 많이 네. 높고 네. 그다음에 또 한 5년 후, 3년 후 이렇게 봤을 때 아니, 금리 내려가면 그렇죠. 지금보다는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나 부도날 리스크만 없으면 되는데 뭐 우리나라의 5대 이 시중은행 네. 그 금융지주 이런 데가 그렇게 쉽게 부도가 나거나 이런 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인 분들은 이제 채권 투자하면 벌써 막 몇 달이 건너서 보이고 막 너무 멀게 느껴지고 이거 무슨 소리지? 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은데 가장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채권 ETF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냥 채권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한데 저는 그냥 실제 채권을 네. 투자해 보셔라. 뭐 이렇게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증권은 뭔가 그 어플에서 살 수 있는데 채권은 어떻게 사죠? 채권도 어플에서 살 수 있습니다. 채권도 어플에서 살 수 채권도 있어요? 어플에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주식 매매하는 거하고 똑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 계좌를 가지고 네. 그 어플에 금융 상품 쪽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네. 장내 채권, 장외 채권 이렇게 나눠져 네. 있습니다. 장내 채권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그냥 10,000원 단위로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외 채권은 어떤 증권회사 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제 키움증권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네. 2천억을 발행했다라고 하면 그중에 이제 키움증권이 가서 한 100억 원어치를 떼온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팔아요. 쪼개 가지고 이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5천만 원 단위로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원래는 10,000원 단위로도 살 수 있는데 네. 10,000원 단위로 거래를 시켜 놓으면 네. 키움증권에서 너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네, 네, 네. 그쪽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한 1,000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아. 이렇게 이제 잘라서 파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문제가 없고요. 이제 ETF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채권형 수익증권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채권형 수익증권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 내가 1년 동안에 투신사한테 수수료를 지불을 해줘야 되죠. 0.5%를 네. 지불해 주든 뭘 해야 되는데 네, 네. 아니 지금 금리가 3점 몇 프로 네. 금리가 5% 이것뿐이 안 되는데 수수료 0.5% 떼주면 네. 아니 어느 놈은 이거 그 해가지고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리의 10분의 1을 네가 떼가? 뭐 네.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그냥 그냥 직접 내가 쓰자. 원하고 할 내가 가지고 이렇게 저 회사는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하는 회사채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한번 거래해 보셔라. 그거 어렵지 않으니까 주식 거래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네. 그냥 해보셔라.